요즘 들어 주변을 살펴보면 참 별의별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특히 은퇴할 즈음이거나 은퇴 후 한참 지나서야 결혼 생활을 끝맺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황혼 이혼이라고 부르는 이런 현상은 젊을 때부터 갈등이 쌓였는데도 자녀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참고 살다가 자녀가 모두 독립하거나 본격적으로 노후 생활이 시작되는 시점에 결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들 해요. 일생의 대부분을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갑작스레 혼자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지금 막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미 은퇴를 하신 후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배우자와 살아온 시간보다 함께 살아갈 시간이 더 적을 수도 있지요. 은퇴 후에는 나도 이제 좀 편안하게 쉬어야지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는 이제부터가 내 제2의 인생이야 하고 다부지게 의욕을 불태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대감과 다짐으로 가득 찬 시기에 오히려 부부 사이의 관계가 삐걱거리면서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하는 생각에 고민이 시작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은퇴 준비나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공감하실 만한 노년 이혼 증가의 3가지 대표적인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서 접한 사례들을 곁들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까 해요. 들어보시면서 혹시 나도 이런 상황에 공감이 간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해법을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달라진 일상과 역할 변화. 가장 흔한 갈등 포인트 중 하나는 은퇴 후 부부 관계의 공간과 시간이 확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그동안 회사나 사회생활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집에만 머무르게 되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제 회사 안 가? 싶어서 처음 며칠은 반가울 수도 있지만 막상 매일같이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니 사소한 습관부터 식사나 청소, 생활 패턴 등이 엇갈려 갈등이 생깁니다. 사례 1 남편은 30년 넘게 직장 생활만 했고 집안일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나도 집에 있으니 밥도 좀 차려주고 이것저것 같이 해보자라고 아내에게 기대하게 됩니다. 정작 아내는 그동안 집안의 모든 살림을 혼자 책임지고 있었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혼자 하느라 지쳐 있었죠. 이제 아이들도 독립하고 남편도 은퇴했으니 이제라도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지는데 남편은 도리어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자며 집 안팎으로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결국 작은 말싸움이 점점 쌓이면서 내가 또 집안일에 매여야 하느냐는 불만이 커져만 가는 거죠. 이렇게 부부가 동시에 은퇴 시기에 접어들거나 한쪽만 은퇴해도 집안에서의 역할 충돌이 생기기 쉽습니다. 젊을 때야 서로 회사에서 따로 지내다 보니 갈등이 덜 느껴졌는데 이젠 온종일 붙어 있어야 하니까요. 서로가 원하는 휴식의 형태나 개인 시간의 중요성, 그리고 가사 분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2. 경제적 부담과 예상치 못한 지출. 요즘엔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은퇴 이후에도 203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에 따른 경제적 준비가 충분치 않으면 부부 사이에서 돈에 대한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은퇴 후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서 소비 성향이 달라지거나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가 터지면 금전 문제가 생각보다 크게 불거집니다. 사례 이 아내와 남편 모두 60대 후반에 접어든 부부가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그럭저럭 중산층 수준의 삶을 살아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둘 다 직장을 관두고 나니 매달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반해 병원비나 손자, 손녀 돌봄 비용, 때로는 자녀가 갑작스럽게 도와달라고 요청해 오는 생활비 등을 계속 지출해야 했습니다. 이 부부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예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불안해했고 그 탓에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나는 불필요한 지출 안 하는데 내가 문제야 라고 하고 아내는 남편이야말로 투자랍시고 돈을 잘못 굴려서 손해만 봤다고 받아치면서 갈등이 격화되었어요. 결국 서로가
돈 문제로 치열하게 다투다 보니 감정의 골이 깊어져 이혼 이야기가 나와버린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같은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 늘어나고 자녀나 손주를 향한 마음 때문에 예상 밖의 지원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돈 문제는 결혼 생활 전 연령대에 걸쳐 가장 흔한 갈등 요인이지만 노년에는 현실적으로 벌 수 있는 기간이 짧고 새롭게 수입원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부부 모두가 느끼는 압박감이 더 큰 게 특징이에요. 한쪽이 지나치게 절약을 강조하면 다른 한쪽은 내가 이러려고 평생 고생했나 하는 허무감을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한쪽이 자신만의 취미나 여행에 비용을 쓰기 시작하면 다른 한쪽은 이러다 노후 자금 바닥 나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3. 오랜 감정의 앙금과 개인적 성취 욕구. 세 번째 이유는 노년 이혼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부로서 수십 년을 살다 보면 그동안 상대에게 쌓인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도 한다는 점이죠. 여기에 더해 요즘에는 인생 2막을 넘어 3막까지 바라보는 시대가 되면서 나도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결단을 내리는 분들도 많아요. 사례 70대 중반에 접어든 어느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일찍 결혼해서 거의 50년 가까이 가정을 위해 헌신해 왔어요. 남편이야 일을 하며 바깥 생활을 즐겼지만 아내분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들을 키우느라 자기 삶을 거의 돌보지 못했죠. 어느덧 자녀들은 독립해서 잘 살고 시부모님도 모두 세상을 떠난 뒤 문득 이제 내 인생은 어디로 갔나?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였지? 라는 질문이 들었다고 해요. 남편은 그런 아내의 내면 변화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고 집에서 늘 하던 대로 대접받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다 아내는 이제는 내가 나로서 살아가고 싶다는 결심을 굳히고 결국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평생 한 집에서 잘 지냈는데 왜 갑자기? 라는 생각에 황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정년퇴직 이후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새롭게 찾으려는 과정에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황혼 이혼이라고 하면 대체로 여자가 희생하다가 결국 못 견딘다는 틀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남녀 구분 없이 나도 늦었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동기가 커지고 있는 추세예요. 함께 헤쳐나가기 위한 작은 제안. 이처럼 노년 이혼의 배경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얽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세 가지 이유 은퇴 후 역할 변화, 경제적 부담, 오랜 감정의 앙금 외에도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개입되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커뮤니케이션의 재정비. 은퇴 후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건 서로에 대해 다시 이해하고 배울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도 됩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바나 서로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투명하게 대화하는 게 꼭 필요해요. 당신도 좀 도와줘 보다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당신이 좀 맡아줄 수 있을까? 처럼 구체적으로 말하고 불만이 있을 때도 덮어두지 말고 솔직하게 터놓아야 합니다. 경제 계획의 공유와 합의. 퇴직금을 비롯해 앞으로 들어올 연금이나 저축, 투자 수익 등을 누구 혼자 알고 있으면 갈등이 더 쉽게 생깁니다. 가정의 전체 재무 상태와 지출 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취미생활에 쓰고 싶은 돈이나 여행 경비 등을 어떻게 마련할지 미리 합의하는 게 좋아요. 나는 아끼고 싶은데 당신은 펑펑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서로가 원하는 소비 수준과 노후 자금 운용 계획을 맞춰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개인 시간 존중하기. 은퇴 후에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취미 활동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각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남편이 낚시를 좋아한다면 당신 또 낚시가? 라고 핀잔을 주기보다는 이번 주 중 하루는 낚시를 가고 하루는 둘이서 함께 산책을 한다처럼 적절히 균형을 잡아보는 거죠. 아내가 봉사활동이나 문화센터 수업을 듣고 싶다면 남편도 그 시간을 존중해주는 시기입니다. 서로에게 감정의 숨구멍 만들어주기. 어쩌면 은퇴 시기에 겪는 감정 변화를 배우자가 전부 다 해결해 줄 순 없어요.
그래서 부부 동반 상담을 받거나 취미 모임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처럼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할 다른 통로를 마련하는 게 중요해요. 서로에게 무언의 기대만 하면 서운함이 커질 뿐이니까요. 오래된 앙금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수십 년 함께 살면서 쌓인 서운함이 있다면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해요. 물론 어느 순간 나는 그때 너가 정말 미웠어 하고 말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이 돌이켜보며 풀어내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은퇴 후에야 한꺼번에 터질 위험이 큽니다. 혹시라도 이미 터졌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차분히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맺은 말. 늘어나는 노년 이혼. 그 뒤에 숨은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은퇴 준비 혹은 은퇴 후 관점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이 시기는 인생 전반을 되돌아보게 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한 길로 달려온 사람이 멈춰서면서 비로소 자신과 가족을 다시 살피게 되죠. 그동안 못 느꼈던 배우자의 섭섭함이 폭발적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늘어난 여가 시간과 줄어든 수입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진짜 쉼표를 찾았다며 즐기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부부 갈등과 외로움으로 점철된 시간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혼이든 결혼 유지든 결국 중요한 건 서로가 원하는 삶을 얼마나 솔직하고 존중 어린 방식으로 조율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자기 마음 하나도 잘 모르고 평생 살았다가 이제서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되물을 수 있는 시기가 왔다면 그것 또한 새로운 기회일 수 있죠. 혹시 부부가 함께 웃으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작은 것부터 대화를 시작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설령 이혼이란 결정을 내리게 되더라도 충분한 대화와 감정 정리를 거쳐 서로를 이해한 뒤에 결정하는 편이 훨씬 부드러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어쩌면 인생은 60, 70세가 넘어가도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항해일지 몰라요. 거친 바다를 함께 건너던 사람이 때론 갑판 위에서 충돌하기도 하고 각자 다른 항로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진심을 제대로 보고 대화하며 가능한 한 따뜻한 길을 선택하려 애쓰는 일일 거예요. 이 글이 조금이나마 그 고민에 도움과 공감을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